일주일 동안 방전된 체력 여기에서 충전하고 가시겠어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오늘은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양영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모시고 또 모시고 싶었는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 뵙는데 지난 5월 말에 제가 조금 그때 참여를 못했어요. 네. 그때 5월에 이제 러브버그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주고 하셨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러브버그는 생태계적으로 익충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러브버그는 사라졌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왜 익충인지. 예. 이 러브버그 유충이요. 네. 유충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네. 가축의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분해자 역할을 합니다. 아, 착하다. 그러니까 자연의 청소부죠. 그렇네.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성충들은 또 이 식물의 꽃이라든가 이런 데 유인이 돼가지고 네. 화분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수정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익충인데요. 네. 네.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서 때로 많이 보이게 되면 미관상. 아무래도 불쾌하죠. 혐오스럽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해충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최근 서울연구원 콘텐츠에서는 이제는 러브버거를 해충의 시선으로도 봐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고요. 실제로 러브버거 방제 조례안까지 발의됐다가 반발로 보류됐는데 이 논쟁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이 되면요. 네. 이런 이 질병을 매개하는 매개체보다는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그런 곤충에 관심도 많고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또 해충으로 많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불쾌감을 주죠. 하지만 특별한 질병을 매개하거나 감염병하고는 상관이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너무 오남용한다든가 네. 그러게 되면 그렇죠. 또 다른 2차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런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는데 네네. 우리가 그렇게까지 관리해야 그 되나. 힘으로 저 해충들을 더 없앴으면 좋겠어요. 좀 의식을 조금 개선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연의 이런 역할들을 하니까 네. 우리가 근데, 좀 근데 이 녀석들이 나중에 죽을 때는 떨어지더라고요. 네. 늘 붙어 다니다가. 그렇습니다. 네,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사체로 오래 네. 이렇게 있게 되면 네. 곤충은 또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네. 네. 이게 부패하면은 약간 그 냄새들이 문제가 악취가 나는구나. 납니다. 네. 그게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럼 얘네들이 가장 왕성하게 하는 거는 5, 6월인가요? 보통 5월 중순에서 6월 초 사이가 그때만 견디면 그때. 되겠네. 예. 그때만 견디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알겠습니다. 2주 정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신 이유는 이제 모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모기와 관련돼서 혹은 해충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YTN 어플도 있습니다. 올여름에 모기 물렸다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네. 실제로 모기가 줄은 건가요? 좀 우리가 그 여름의 어떤 기상 현상을 조금 뭐 되짚어 보면 네. 네. 7월 한 20일까지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네. 네. 많이 왔어요. 남부지방에 뭐 그랬죠. 네. 수해도 나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7월 20일부터 또 8월 1일까지는 한 10여일 동안은 비가 폭염이 없었어요. 많이 엄청나게 더워 맞아요. 36도 맞아요. 올라가는. 예. 뭐 38도 9도까지도 네, 네, 올라가고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폭염이 지속되고 비가 안 오면은 모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기 성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풀숲이나 이런 게 숨어 있을 웅덩이라든가 텐데 이런 데 네.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모기들이 나오는 네. 거고요. 네. 일단 성충이 나와서 풀숲이나 이런 데 숨어 있는데 네. 이런 폭염이 지속되면은 모기도 견디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아. 체내 수분을 뺏겨버리니까 말라서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모기 활동이나 모기 이 성충들이 아마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었고요. 근데 엊그저께 또 비가 왔잖아요. 네네. 이렇게 간간히 또 비들이 내려지면 네. 또 이 습도 조건이 네. 좋아지니까 모기 수명이 늘어나요. 저런. 모기가 오래 삽니다. 그러면서 또 피해를 줄 수 있죠. 얼마나 살아요, 모기가? 모기 성충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 정도 삽니다. 오래 오래 살면은 3개월도 살고요. 세상에. 예, 좀 짧게 살면은 15일 뭐 20일도 살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평균 한 달 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한 4번 정도 흡혈해서 산란하면 1000마리가 되죠. 4번 흡혈로 살 수 있어요, 한 달을? 한 달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흡혈해서 산란하게 되면 한 200개, 250개를 한 번에 산란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어제 네 번- 나를 물은 모기는 내일 나를 못 물는 거죠. 못 물죠. 집안에서 못 왜냐하면 잡은 애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소화를 시켜서 네. 남발육을 시켜가지고 4, 5일 뒤에 이제 산란하거든요. 그럼 3개월 사는 장수 모기는 아주 흡혈충이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냥 막 한 10번 정도 흡혈을 하겠죠.
근데 모기가 왜 이렇게 안 잡혀요? 전에는 예. 분명히 벽 같은데 잘 보이는 데 있어서 잡을 수 있었고 네. 전기채로도 쉬운데 아, 얘네들이 꼭 모서리 같은 데 앉아서 그렇습니다. 진화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다가 모기 소리가 나가서 네. 깨서 불을 딱 켜면은 없어져요. 얘도 아주 구석지고 그 어두운 쪽으로 몸을 숨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우리가 불 켜고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원래는 안 보이죠. 보여요. 예. 쉽게 찾기가 곤란하죠. 물 근처에 가나요 혹시? 알을 낳으려고 할 때 이제 물 근처에 가서 이제 산란을 하고요. 집안에서는 아니란 말씀이죠. 집안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흡혈해 가지고 어딘가 숨어 있는데 화분이나 아. 그런 데가 이제 화분에 물을 주다 보니까 화분 바닥에 물 고여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다 알을 낳을 수도 있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화분이나 이런 데 이제 물을 항상 주니까 그러니까요. 습도 조건이 습도가 좋아서 되니까. 그런 데 또 숨어 있기도 하고. 예, 그렇구나.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오프닝을 하면서 보니까 요즘 모기가 거의 없어서 정말 마트에서 50% 세일해도 안 팔린다는 거. 모기 관련 제품. 용품들이. 그렇죠. 칡 뿌리는 거라든가 네네. 뭐 향이라든가 이렇게 하나도 안 팔려가지고 이거 지금 철수를 했다는 제가 오프닝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모기의 가장 왕성한 활동 시기는 6월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 이제 그게 맞습니까? 이제 뭐 6월부터 9월까지 저 네. 11월에도 봤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11월 말까지 아니, 무더위가 초겨울에 지속이 됐죠. 있었어요. 늦게까지 더웠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모기도 늦게까지 활동을 합니다. 원래 찬바람이 탁 불기 시작하면은 모기도 이제 주둥이가 삐뚤어진다 쳐서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늦게까지 무더위가 지속이 되면 모기의 수명도 늦게까지 연장이 되니까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간간히 비가 내리고 뭐 하여튼 무더위가 지속이 되면 모기의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모기의 산란처도 많아지니까 모기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모기가 잘 안 보이는 거는 그 지금 보니까 2단계 관심 수준이던데 네. 그 어쨌든 너무 폭염과 뭐 이런 것들의 그렇습니다. 이유로 봐야 비가 되는 자주 안 오고 네. 이 폭염 고온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네. 이 습도가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모기도 그런 기온에 체내 수분을 뺏겨버리는 그런 그런 이제 영향이 오기 때문에 모기의 수명도 다 짧아지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기나 이런 곤충들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온도가 아니고요. 습도입니다. 습도구나. 습도. 아니 근데 이 녀석이 모기의 그 뭐랄까 대롱이라나요? 사람한테 피를 뽑는 주둥이 길이가 다 달라요? 옷을 뚫는데 네. 심지어 제법 두툼한 옷을 뚫는 애도 있어요. 그렇죠. 뭐 특히 이제 바닷가 같은데 이렇게 네. 피서를 가게 되면 네. 바닷가 모기는 뭐 청바지도 뚫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모기 바닷모기. 그렇습니다. 네. 그 모기들이 좀 커요. 보통 모기 우리 도시나 이런 데 주거 생활 공간에서 보는 모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야생 농촌 모기군요 지역이나. 말 그대로. 그런 모기들이 좀 대형이고요. 네. 보통 우리 이 주거 생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모기는 이제 중형 정도 되는 중형 모기. 정도. 그러면 붓고 가렵고 힘든 후유증은 더 크죠. 큰 놈이 많아요. 큰 애들한테 이제 물리면 그런 후유증이 더 크죠. 그 사실 요즘 뭐 모기 없어서 좋다는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또 사실 모기라는 게 적당하게 있어야 생태계가 또 돌아간다 이런 걸로 우리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아니 모기는 없을수록 좋은 거 그래도 아니에요?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진짜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아니 확인해 보죠. 진짜 그런가요? 있어야 돼요, 모기가?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을 전파시키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적절하게 있으면 생태계적으로 이제 그 다른 물방개라든가 수소곤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잠자리 유충이라든가 얘네들이 모기 유충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모기 유충을 먹이로 얻는 거죠. 근데 이제 모기 숫자가 줄어도 유충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얘네들도 먹을 게 없어지니까 다른 곤충들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니 2, 3주 전에 정말 그 한강에 나갔다가 너무 공포스러울 정도로 잠자리가 많은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웬 잠자리 떼지? 그 얘기는 모기 유충을 많이 먹고 저 개체수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수소 생태계에서 먹이원들이 많아서 얘네들도 많이 살게 되는 증식하게 되는 하나의 요소가 됐으니까 생태계적으로는 좀 안정화됐다고 볼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한 곤충이 또 너무 많아지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잠자리가 사실 우리가 쉽게 잡고 순하게 보여서 그렇지 곤충계에서는 최상위 포식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얘는 또 뭘 먹어요? 모기 성충을 잡아먹어요. 또 성충도 먹어요? 이야 고맙네. 아니 혹시 바퀴벌레 새끼는 안 먹나요?
바퀴벌레 새끼도 잡아먹을 수 있는데요. 네. 집에 잠자리 키워야 돼요? 아니, 그럼 집에 잠자리 키워야 되잖아. 그러면은 네. 잠자리가 또 이제 불쾌감을 주죠. 아 너무 많아서. 우리 아이들은 좋아할 텐데. 네. 아, 바퀴벌레 성충도. 그거 너무 고맙다. 근데 이제 이 바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그 잘 숨죠. 실내나 예. 주거 공간에서 이제 살고 있기 구석에 때문에 있잖아요. 예. 있기 때문에 이 야외에서 살고 있는 잠자리가 잡아먹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어. 아, 잠자리가 무슨 스텔스기도 아니고 쭉 들어가서 주방 밑에서 있는 그렇죠. 개를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 자, 모기에 관한 질문을 지금 점점 주고 계신데요. 네. 자, 그러면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열어둘 거고요. YTN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기와 관련돼서 해충과 관련돼서 궁금한 거 얼른 물어주세요. 다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네, 이슈앤피플 금요일을 하이라이트. 오늘 건전지죠. 건강을 전하는 지식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양영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모기 얘기하고 있는데 모기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있나요? 5682님.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 혈액형별로 그 대사질환 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맞추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O형이요. 네. 대사질환이 많아요. 고혈압도 많고 당뇨인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O형인 사람을 좀 많이 문다. 근데 이제 어떻게 알아보면요. 뭐 A형도 많이 물리기도 하고요. 아니 혈액형의 문제가 아니라 뭐 체취나 체온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혈액에 혈중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좀 많은 사람. 네. 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독특한 체취가 나요. 아. 그런 쾌쾌한 지방 냄새를 모기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방 안에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랑 예. 저랑 둘이 있으면 할머니는 하나도 안 물어요. 그렇죠. 저만 물어요. 노인분들은 이 표피 온도가 낮아요. 아, 이렇게 그래서? 살을 만져보면 아. 차갑습니다. 그래서 네. 저를 문먹이는 아마 좀 취해서 가다리다가 좀 쓰러질 텐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자, 있어서. 질문 네. 계속 갈게요. 2410님 러브버거가 모기 유충 잡아먹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아, 러브버그가 모기 유충을 잡아먹진 않죠. 아 그런가요? 예. 러브버그는 그냥 일반 퇴비나 이런 데 사는 거고요. 아. 모기충은 물에 사는 데니까. 아, 그러니까 안 예, 되는 거예요. 물에서 잡아먹을 수가 없죠. 모기한테 침이 몇 개 있다는데 처음에 마취침 쏘고 그다음 피를 빨아먹는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7479님. 모기를 우리 육안으로 딱 보면 이 주둥이가 하나로만 보이잖아요. 네. 그 모기 주둥이를 해부해서 보면 네. 7개로 나눠집니다. 오, 무기가 에일리언이야? 많네. 어, 우리 징그러. 사람처럼 똑같아요. 윗입술, 아랫입술 다 있어요. 어머나. 이빨도 있습니다. 모기가. 세상에. 그 이빨로 피부를 뚫어요. 예, 피부를 뚫는 작용을 합니다. 어머 세상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상순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롱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타액을 내보내요. 예. 그러면 피부가 엄청 가렵죠. 예. 아. 그래서 이 딱 혈액을 모세혈관을 찾아가지고 싹 찔러 넣은 다음에 이제 혈액을 빨아먹죠. 세상에. 걔들도 아주 정확하게 분업화돼 있군요. 만약에 아니 그 녀석이 작아서 그렇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괴물이 따로 없네요. 그렇습니다. 와. 일명 군대모기라 해서 검은색에 흰 줄 있는 모기가 있던데 틀린 건가요? 더 붓고 그런- 더 가렵던데. 7673님. 산모기 아닌가요, 그게 혹시? 그 이름에 순목이라고 들어갑니다. 네. 흰줄 순목이 아. 숲에 사는 주로 그러니까 많이 이게 사는. 군대에선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예. 그 모기를 아디다스 모기라고 합니다. 줄무늬가 굉장히 많아요. 환호의 삼색. 모기한테 예. 줄이 환호의 있어요? 삼색. 어머. 까만데 전체적인 채색은 까만데 네. 하얀 줄이 굉장히 오, 많습니다. 징그러워. 흰줄 순목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보입니까? 눈에? 네. 예, 보이죠. 이군이 요즘 모기는 까만색에 아주 작은 성충들도 많은데 사이즈가 소형화 진행되는 건가요? 공원 갔다가 모기한테 역대급으로 많이 물렸어요. 네, 그 흰줄 순모기가 보통 모기보다는 좀 작아요. 아 그렇구나. 예, 아주 작으면서도 세구나. 집요하게 달라듭니다. 아무리 쫓아도 금방 안 보이다가요. 네. 귀 뒤를 벗어 물고 가죠. 벌써 예, 빠르구나 심지어. 굉장히 빠르고요. 자식 드론 같은 놈이네. 아니 근데 저희 광고 나가는 동안에 실은 교수님이 요새 사실 쥐가 더 문제예요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이 얘기도 언급을 안 할 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쥐 개체수가 늘어서 쥐잡기 운동 벌이고 있잖아요. 무슨 그렇죠. 제설역마다 막 돈 넣고 막 약 넣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뉴욕시는 쥐가 엄청 많이 늘어나가지고 차를까지 뒀더라고요. 담당. 예, 국장. 담당 그 전문가를 뽑았잖아요. 네, 네, 네. 연봉 2억. 2억 원인가 주고. 네. 40대 여성이 뽑혔어요. 네. 네. 아. 하여튼 우리 서울 같은 대도시에도
그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많잖아요. 네네. 터파기를 하면 거기에 살던 산동네 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가겠죠. 또 우리는 또 캣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여기서 그러셔가지고 캣맘이라는 건 길고양이 예, 챙기는 밥을 분들. 주거나 돌보는 분들. 예, 네. 밥을 주거나 이렇게 돌보시는 분들. 네. 근데 그게 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밥을 많이 잘 주고 돌보다 보니까 네. 이 고양이들이 쥐를 안 먹는구나. 쥐를 안 잡습니다. 아, 배가 부르니까. 예. 배가 그래서 고파야 되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톡소플라즈마 곤디라고 하는 네. 그 기생충병이 있는데요. 네. 그 숙주가 고양이에요. 예. 최종 종숙주가 고양이고 네. 중간 숙주가 그 이 쥐입니다. 쥐. 아이고야. 아. 그러니까 쥐가 감염돼 가지고요. 네. 톡소플라즈마 곤디에 감염되면 고양이를 안 무서워합니다. 쥐가. 어머나. 그래요? 야, 쥐에 달라들어요. 아니, 이제 쥐 고양이한테 달라들어요. 달라들어요, 쥐가. 쥐가? 예. 한마디로 어. 간땡이가 부르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달라들고 해코지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고양이가 처음에는 피해요. 네. 이 녀석 왜 그러지?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물어버립니다. 네. 물어서 먹어버리죠. 네. 그럼 고양이가 감염이 돼요. 어. 그러면 이제 캣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고양이를 돌보면서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잖아요. 만지세요. 그러다가 톡소플라즈마 곤디에 감염이 돼요. 그러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임산부가 만약에 만졌다든가 톡소플라즈마 곤디에 감염이 되면 네. 이 태아에도 감염이 돼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초로는 시야 쪽으로 오고요. 예, 그래서 뭐 시야가 흐려지고 반점이 나타나고 어머나. 폐로도 오고요. 어머. 심지어 심하게 되면은 이제 뇌로도 갑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톡소플라즈마가 그럼 광견병 같은 그런 약간 아니요 이제 광견병은 이제 바이러스성이고요. 네. 얘는 기생충성. 기생충. 기생충인데. 그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고양이 똥이나 이런 것들을 뭐 치우고 뭐 이런 것들 예. 간접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잠시만요. 그러면서 그럼 구별을 할 감염될 수 필요가 있는 게 아예 집에서 새끼 때부터 키우던 고양이 그런 경우는 이제 안전하게. 다른 동물하고의 접촉이나 쥐나 없으니까 접촉이 안 괜찮은데 되니까 괜찮습니다. 길고양이 예쁘다고 만지고 길고양이 밥 주고 길고양이 챙기면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길고양이는 먹이를 주지 않아도 자기가 활동하면서 먹이를 얻을 수 있는데 네. 그 대상이 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쥐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과 이제 관련이 약간 있겠군요. 인과관계가 정확히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없다고는 또 부인하기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돌봐줘도 되지만 네. 너무 과잉적으로 이렇게 고양이를 돌보거나 그랬을 때 먹이가 풍부해 가지고 이 쥐 개체 수를 조절을 못 해주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니, 그다음 보건소도 예. 그 지역 보건소에 민원들이 많거든요. 쥐 민원들이. 네. 그러면 이제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쥐 방제를 하려고 하면 이 캣맘분들이 그 반대를 하세요. 혹시 고양이에 해가 될까 있을까 봐. 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접근했으면 더 좋겠네요. 이건 그러니까요. 대의를 위해서 설득하고 공론화 작업을 좀 거쳐야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예, 네. 네네네. 근데 쥐가 저는 사실 길거리 가다 쥐를 봤거든요. 네. 아니 그게 드문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큰 사거리에 쥐가 후루룩 지나가는데 쟤를 어떻게 내가 잡지?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네, 해야 돼요? 그렇죠. 쥐를 만나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피해야지. 둘을 만나면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아마 쥐가 먼저 피하겠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쥐를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쥐가 매개하는 감염병이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많잖아요. 예. 뭐 예. 쥐에 물려서 뭐 그렇죠. 소겨울 같은 것도 쥐가 있고. 물기도 합니까? 예, 물기도 해요. 아까 고양이 던지잖아요. 예. 세상에. 뭐 예전에 우리 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60년대 뭐 70년대 집에서 자다 보면 천장에 쥐들이 이렇게 따라따라 그것도 꾸고 잤어요. 그렇죠. 예. 그 소리 들으면서 잠시 들어요. 저희 누님은 청바지 입는데 이 청바지 밑으로 쥐가 들어와 가지고요. 가랭이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한마디로 씻고 그냥 기절을 했죠. 기절. 기절. 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야. 쥐가 우리 주변에 많이 그렇죠. 사라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 쥐 관리를 적극적으로 안 하면 네. 이제 쥐로 전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개 감염병들이 네. 있어요. 어쨌든 쥐는 그 바퀴벌레 잡듯 잡을 수는 없으니 이거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치고요. 다시 네네. 곤충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모기와 바퀴벌레 얘기 좀 해볼게요. 대표적인 해충이잖아요. 네. 바퀴벌레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주변에. 네. 그냥 얘네들 딱 마주치면 저랑 대치를 해요. 딱 음. 멈춰요. 저도 네. 딱 멈추고. 휴전선이에요? 비밀관계예요? 저도 무섭잖아요. 쟤를 죽이려고 예, 예, 생각하니까. 예. 어떻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이제 반야외성 그런 바퀴들이 그러니까 하수구 주변이나 이런 데 이제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쓰레기통 주변에 네. 오면은 네. 야간에 이제 불이 딱 켜지면서 그런 것들을 목격할 수 있죠. 보죠. 바퀴들이. 예. 예.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주변에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도 잘 조심해서 잘 흘리지 않도록 네. 잘 버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아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먹이온을 얻을 수 있는 거를 좀 잘 관리해 주면은 네네. 예, 상대적으로 하여튼 먹이온을 덜 얻게 되니까 네. 밀도가 이제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모기로 돌아가서. 네, 돌아와서 네, 네. 요즘 저 교수님 휴가철이잖아요. 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나라별로 서식하는 모기 종류도 다르고 또 맞아.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도 다른데 맞아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말라리아도 있고 댕기열도 있고 뭐 일본 뇌염도 있고 뭐 치쿤구니아열이라는 뭐 상사도 들어봐요. 있는데 이게 어느 게 가장 위험하고 또 어떤 걸 조심해야 됩니까? 아 이제 열대열 말라리아 중에 열대열 말라리아를 조심해야 되죠. 열대열 말라리아. 말라리아. 말라리아 종류 한 5가지 있어요. 네. 원숭이 말라리아, 3일열 말라리아. 아. 근데 아이고. 우리나라는 3일열 말라리아예요. 죽지는 않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근데 1년에 700명씩 발생을 해요. 세상에. 예,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뭐가 오나요? 그쪽에서? 북한에서 감염 모기가 바람을 타고 오물풍선처럼 날아옵니다. 북한 모기가. 예, 서울 시민만 하더라도 1년에 100명이 발생합니다. 서울시만 해도. 야. 예,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는 다 농촌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이 네. 도시에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도 환자가 100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왔다는 걸 어떻게 특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감염 모기들이 왜냐하면 관리를 잘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환자 관리, 환자를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치료를 해버리는 거죠. 네네. 그 2차적인 감염이 안 없게. 되도록. 아. 근데 북한은 굉장히 열악하고요. 네. 주거 환경도 방충망 이런 게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60년대 집에서 여름밤에 모기 안 물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모기장을 치고 자도 모기에 모기에 물립니다. 물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환자가 늘어나면 우리도 환자가 늘어나고요. 근데 북한이 통계는 안 줄어들면 밝히니까. 우리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같은 뭐 그 위치에 해 있으니까 그건 뭐 어쨌든 말라리아 3일열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우리나라 발생이고요. 예. 네. 아프리카나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서 열대열 말라리아. 열대열. 예, 열대열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거의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대중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하죠. 일주일 안에 사망합니다. 그 정도로. 예전에 탤런트 김성찬 씨가 맞아요. 기억나요. 도전지구 탐험대 맞아요. 촬영하고 오셔가지고 맞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게 열대열 말라리아거든요. 우리나라 국립무용단 그 여자 무용수들이 네. 그 아프리카 공연하고 왔어요. 네. 26, 27 보면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열대열 말라리아. 열대열 그러니까 말라리아. 말라리아에 걸리면 곤충매개 질병에 걸리면은 자가 진단을 많이 합니다. 열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몸살 감기일려나 예. 이러고 이제 3, 4일 병원 가는 시간이 늦어져 버리는 놓치는구나. 거죠. 그러니까 절대 해외에 다녀오신 이력이 있으시면 네. 최근 2, 3주 열이 예, 있다. 예. 예, 열이 나면은 바로 병원을 가셔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 어디 일단 갔다 왔다. 물리면 물린 데가 붓고 가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라리아는 안 그래요? 가렵죠. 네, 근데. 가려운데 모기가 이렇게 처음에 주둥이를 찔러 넣으면 이게 타액을 확 내보냅니다. 네. 그죠? 예, 타액을 확 내보낼 때 이 말라리아 원충이 병원체가 일시에 나와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모기에 물릴 때 할 때 뭐 따끔하려고 네. 하니까 보고서는 이렇게 털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기가 도망간 거죠. 그죠? 예. 예, 그러나 타액 병원체는 이미 체내에 들어가 들어와 있는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뭐 어떻게 인식하냐면 모기에 물리지 않은 걸로 인식을 하고. 그렇구나. 근데 병원체는 이미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제 큰 그 문제가 모기가 팔뚝에 있을 때 힘을 빡 주면 네. 모기가 그 재롱을 못 뺀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안 뽑힐 수 있죠. 근육이 경직되니까 이제 하는 건데 그거 운동선수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운동선수나 아. 가능하지. 그 일반인은 일반인은 저는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우리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네. 뭘 주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라리아 같은 거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흰줄 그 순모기나 이집트 순모기. 이집트 순모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세계적인 벡터입니다. 댕기열이나 치쿤쿠니아를 전파하는 지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네. 아주 세계적인 벡터이기 때문에 중남미 네. 그다음에 동남아
하여튼 중국도 댕기열 환자가 엄청 늘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치쿤쿠냐도 엄청 늘고 있고요. 환자가. 네.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머,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모기 물리는 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피제 같은 거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좀 밝은 옷 입는 거를 조금 주의하시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늦은 시간까지 뭐 야시장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꼭 오랫동안 반바지 입고 머무는 거. 다니시잖아요. 그렇지. 민소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시는 건 괜찮은데 네. 한 곳에 이렇게 오랫동안 오래 또 머물러 앉아있으니까 있거나 그러면 모기에 아, 폐를 당할 이게, 수 있죠. 이게 그렇구나. 그러면은 정말 가볍고 얇고 통풍 잘 되는 긴 바지 네. 입으시고 드러나는 살에는 기피제 바르시고 그렇죠. 꼭 하셔야겠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아까 제일 위험한 게 말라리아 얘기해 주셨는데 댕기열 일본 뇌염은 그보다는 조금 덜 위험한가요? 예, 치명률로 보면은 이제 말라리아 열대열 말라리아가 아주 치명률이 높고요. 네. 벌써 이제 일주일 정도 뭐 5일 이상 지나버리면 뇌염 증상까지 나와버리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이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현지의 말라리아가 어떤 말라리아가 유행하는지 그걸 미리 사전에 알고 알아보시고 가셔야 되겠구나. 공항에 가면 그 예방 약이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먹는 약이 네, 먹는 약. 그거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예방약으로 현지 풀토에 아. 맞는 그 모기 약을 왜냐하면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또 잘못 드시면은 또 예방약을 드셔도 걸리거든요. 네. 네,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벌써 아니 시간 좀 남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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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요. 네. 계속 여쭤봐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이 대벌레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 그렇죠. 요즘 뭐 또 대벌레가 또 출몰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나뭇가지 모양이잖아요. 네. 구분이 잘 안 가던데. 안 가요, 잘. 이게 많이 출몰하면 문제가 됩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되죠. 어떤 한 종류의 곤충이나 이 생물들이 네. 대량으로 한 곳에서 많이 번식을 하거나 증식을 하게 되면 네. 이 대벌레는 이제 잎사귀나 이런 걸 갉아먹거든요. 네. 아, 그래서. 네. 그러면 네. 이제 화렵수의 잎이 갉아먹게 되면은 뭐 일단 식물들은 광합성을 해서 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못하니까 나무가 고사하게 죽어간다. 된다든가 아, 그런 여러 가지 거. 살림에 피해를 줄 수 있죠. 대벌레 생긴 거 보니까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뭐 벌레인지 날개도 나뭇잎인지. 거의 없어서요. 날개도 없으니까. 맞죠. 네. 예,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날개 있는 애들도 네. 있지만 네. 날개가 없어가지고 꼭 나뭇가지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또 구분이 안 돼. 활발하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 아주 맞아요. 그냥 그 나무 늘보처럼 네. 아, 나무늘보 같아요. 붙어있어요. 천천히 움직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네. 나뭇가지로 인식을 하니까 거의 그렇구나. 이게 찾아보기도 힘들죠. 하나 더. 저 베트남 쪽 가면은 바퀴가 날아다니더라고요. 네. 큰데 심지어 날아다녀요. 우리가 아열대성 기후로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두려워야 될 곤충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그렇죠. 예. 많이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약간의 어떤 불쾌감이나 혐오감은 있을 수 있죠. 네. 예, 그러나 생태계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로움도 줄 수 있다. 네. 아,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우리가 바꿔라? 생각하시면 조금 인식이나 의식을 조금 바꿔 먹는 것도. 근데 너무 그거를 방제 쪽으로 해서 네. 살충제나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쓰거나 예, 쓰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살충제 달걀 사건. 그렇죠. 그죠? 네. 예, 네. 그런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니까. 그런 네. 2차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적절하게 잘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비 왔을 때 뚫린 방충망 그 물구멍 다시 막아야 돼요? 그 물리적인 게 굉장히 좋죠. 그냥 화학적인 이런 거보다는 네. 물리적으로 뭐 좀 방충망이나 뜯어진 손상된 부위 좀 잘 관리해주고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방 관리에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입니다. 건강을 전하는 시 건전지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의 양영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